네, FOMC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빅스텝을 이어갈 거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번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이 2번 이상 빅스텝을 밟는 게 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다음 달에도 FOMC는 열리는데 네. 금통위는 다음 달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5월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초점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5월 금리 인상은 아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금통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0.75%를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피했지만 그러나 FOMC에 확실하게 연내 2번 이상 빅스텝을 밟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5월 달에 하고 7월 14일에 있는데 미국은 지금 6월 달, 7월 달 연달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빅스텝을 연달아서 계속 가져간다. 그렇다면 금리가 역전될 수밖에 없고 그 금리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도 가기 전에 벌써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하면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물가 상승 압력이나 아까 이 환율 인상이 불가피해지거든요. 그 압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일단 기자들과 만나서 5월 금통위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FOMC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금 유출이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지켜보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 역시 자본 유출 불가피하겠죠. 그러면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 요인만이 아니라 사실 물가 요인 때문에라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가가 지금 거의 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소비자 물가가 4.8%인데 이러다가는 연내 6%까지도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은 총재가 빠진 금통위 4월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회의록에 거의 매파 기조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고물가 때문에 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연이어서 계속 금리 인상한다면 경제 성장률에 너무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지난달 4월에 금통위가 열렸었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25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도 이루어진 금리 인상이라서 다들 정말 급했구나 싶은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이번 달 말에 다시 금통위가 모이게 되는데 그 전에 지난달에 한은 스탠스가 어땠는지 복귀 한번 해볼까요? 네네. 회의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좀 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금통위원 5명이 이렇게 그 발언을 했는데 거의 모두 다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조로 일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실질적으로 4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2013년 4월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금통위원 A씨의 그 발언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 공급 수요 양측 요인이 모두 다 물가 상승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매크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적 환경에서의 커다란 어떤 요인이 지금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수요라는 측면 역시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이 양측의 변화 요인이 없다면 물가 기대 심리 안정에 먼저 최우선 기조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금통위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기는 현재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균형보다 집중이 더 역점을 둘 것이다. 이거를 발언으로 다시 이제 표현을 하면 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제약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금리 인상 따른 성장 둔화 비용보다는 인플레 억제 따른 편익이 더 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장 둔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더라도 지금은 물가를 잡을 때다라고 금통위원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총 5번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모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예상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중에서 몇 차례 이상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더 깊어지게 될까요? 네, 그건 아까 금통위원들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경기 둔화에 드는 비용보다 네. 물가 억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 즉, 이건 뭐냐면 경기 둔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이냐 또는 상대적으로 물가 억제가 더 급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어 경기 둔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한 것이고요. 미국은 지금 올 연말 내로 크게는 3%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2.2%에서 2.5%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3%까지도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만 해도 8%가 넘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양적 완화를 또 긴급하게 또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경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의 기존 차입금 부담 증대예요. 0.25% 금리로 인상할 경우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이 1인당 16만 1천 원이 증가한다고 지금 한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증대는 당연히 기존 가계부채 부실화 리스크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원화가 약세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원화가 추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면 수입 물가가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FOMC에 대한 경계 심리 그리고 금통위의 스탠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슈 돋보기 금요일 시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